자꾸 고립하고 싶어지거나 진로 해결을 하고 싶어지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이 된다면 심리 부검이라고 해서 해소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마카TV의 권경혜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선생님은 마이카운슬러에서 활동 중이신 13년 경력의 전문 상담사 양혜라 상담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마카TV에 사연을 직접 보내주신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0대 초반 직장인 남성분이신데 얼마 전에 아내를 암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4살, 7살 어린 두 딸을 남겨두고 떠난 아내가 야속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혼자 어떻게 키워야 할지 두렵기도 합니다. 그동안 회사를 다니느라 집안일을 전혀 신경 쓰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 아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혼자 처리해오고 있었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혹시라도 제 아이들이 남들 눈에 엄마가 없다는 티가 느껴질까봐 예쁜 옷도 입혀주고 싶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고 싶고 밥도 잘 해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것은 너무도 많은데 아내를 떠나보낸 제 마음이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도 회복이 되지 않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아직도 밤마다 아내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 과연 제가 이 슬픔을 극복하고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익숙해지지 않는 너무 큰 슬픔일 것 같아요. 이런 애도 상담을 통해서 이런 신청자들,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고 계시는 신청자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애도 상담은 사실 말 그대로 상실이라든지 이런 사별에 대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 본인들의 마음을 조금 치료하고 회복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보통 이런 사별을 경험을 하시면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감정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것이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고 정상적인 과정인데 이거를 이제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런 감정을 경험하지 않았다가 이러한 어떤 상황이 이르게 되니까 혹시 내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우울증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연에서도 이 슬픔이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이러한 슬픔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힘든 것들은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이고 주변 지인분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위로도 받고 이러면서 좀 회복해가는 것들이 가장 정상적인 과정이고요. 애도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 되지 않을 때 자꾸 고립하고 싶어지거나 진로 해결을 하고 싶어지거나 잠을 잔다거나 혹은 밥을 먹는다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이 된다면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좀 회복하고 해소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마음의 단계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연구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다들 좀 많이들 책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퀴블러-로스의 상실의 5단계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죽음이나 상실에 대한 걸 받아들이지 않는 부정의 단계. 이거는 사실이 아닐 거야 하는 그런 부정의 단계, 그리고 굉장히 이제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다가 그래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어떤 타협의 단계,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만약에 이때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속에 그런 갈등과 타협의 단계들이 있다가 이것은 그냥 일어난 사실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깊은 우물로 빠져든다가 수용을 하는 그런 5가지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 이 단계를 항상 부정, 분노, 타협, 이 단계를 똑같이 거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을 하기도 하고 분노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들을 오랫동안 반복을 하다가 점차 희미해지면서 이제는 좀 자주 울컥울컥 하기는 하지만 이전만큼의 고통이 아닌 어떤 상황으로 회복되어 가는 게 일반적인 애도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것과 그냥 가만히 둬서 시간이 지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이거 궁금할 것 같거든요.
건강한 어떤 관계가 있거나 가족 간에 건강하게 이것들을 소통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사실은 상담을 통해서 굳이 이 애도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들을 너무 억압을 하거나 해소하지 않고 지나갈 경우에 이 지점이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발전될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본인 스스로는 어려움의 단계를 넘어서는 과정인지 애도 과정 중인지를 구별해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심리 상황을 조금 점검하면서 내가 정상적으로 애도를 하고 있는 과정인지, 혹시 내가 병리적으로 가고 있는 과정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사를 통해서 애도 과정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분들은 진짜 들고요. 너무 필요해요. 네. 간혹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목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나 그 장면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각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좀 상담으로 좀 치유가 가능한지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살 유가족 같은 경우에, 그리고 죽음을 직접 목격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실과는 조금 다른 마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PTSD 증상을 경험을 하게 되고, 특별히 자살 유가족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나는 얘랑 굉장히 잘 지냈고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 소통도 잘했었는데 왜 이 친구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됐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애도 상담을 할 때는 심리부검이라고 해서 고인이 그동안 했던 행적들이라든지 써왔던 글이라든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그 사람의 심리를 같이 분석하고 이해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되고 좀 마음의 위안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애도의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려움을 직면하고 상담실 오시는 걸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한마디 이렇게 상담사로서 전해주신다면. 용기를 내서 딱 오시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한 지점들이 있는데, 건강하게 애도를 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스스로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내가 너무 이 우울감이 짙어진다거나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지 않는다거나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본인을 위해서 반드시 좀 상담을 신청을 하셔서 오시면 좋은 것 같고요. 네, 그 생각보다 본인의 건강한 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회복이 되실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신청을 해주시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상담사분들에게 도움 요청하셔서 그 힘든 치유의 과정들을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그 양혜란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사연으로 또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